프리미엄 D 세그먼트 SUV, 상당히 잘 팔리는 세그먼트 중에 하나죠. 최근에 저희가 벤츠 GLC도 한번 시승을 했던 적이 있고 볼보의 XC60도 시승을 했던 적이 있죠. 제네시스 GB70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GB70 부분 변경 모델의 시승 날이거든요. 시승 차량은 카프리블루 색상의 차량이고 V6 3.5L 트윈 터보 엔진의 4륜구동까지 모두 다 담은 풀옵션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스포츠 패키지까지 더해져 있죠. 제일 비싼 GB70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중에서 가장 잘 만들기로 항상 손꼽히는 녀석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녀석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경보 오고 난리라서요. 야간에 조금 선선해졌을 때 주행해보면서 이 녀석의 진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고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차량은 신차 론칭 행사에서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부분, 인테리어의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2열에서의 공간, 트렁크 공간, 그 다음에 이 차량 뱅앤올옵슨 오디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을 봤을 때 1열 시트가 현재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춰져 있거든요. 주먹이 하나 반이 조금 안 들어가요. 이 차량 레그룸이 되게 좁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열 시트의 형상을 보면은 허벅지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유독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길이가요, 두 뼘 반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긴 공간이거든요. 레그룸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방석 부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탑승자가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 조금 답답한 느낌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 자체는 편하니까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GLC가 주먹 2개가 이상 들어가긴 했는데 아주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1열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공간은 제법 여유가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이 뒤로 갈수록 천장이 조금 낮아지는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지금 머리가 천장에 닿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스치는 정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세웠을 때가 이 정도, 약간 체감상으로 90도에 가까운 자세고요. 리클라이닝을 제일 많이 눕히면 네, 이 정도. 상당히 많이 눕혀지는 거죠. 지금 이 시트가 제일 눕혀졌을 때거든요. 이게 제일 세웠을 때 각도 차이가 엄청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GLC 같은 경우도 그렇고 XC60도 리클라이닝 되는 구간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국산차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열 공간의 만족도가 제법 높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편의 장비로 보면은 센터 콘솔에 2열을 위한 공조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4존 시스템은 아니고 3존 시스템이라서 2열 전체를 공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국산차는 국산차예요. 2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옵션 사양이긴 하겠죠. 아래에 보면은 C타입 USB 단자 2개 있고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시트백 포켓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햇빛 가리개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를 내려보면은 조그만한 컵홀더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D세그먼트에서 이 정도면은 뭐 제법 괜찮은 편의 사양들 갖췄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트렁크는 뒷 유리창 와이퍼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공간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데 뒷 유리창이 완만하게 눕혀져 있는 약간 쿠페형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높은 짐을 싣거나 하는데 한계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다가 옮길 때 조금 고생은 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닥을 들춰보면은 수납 공간은 칸칸이 짜임새 있게 제법 잘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소화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5인승 차량도 소화기 의무 배치기 때문에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동산이 같은 것들 넣어두기에 상당히 정리가 잘 되겠다. 트렁크 양 옆으로 해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이기 때문에 시트를 펼 때는 제가 직접 가서 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평평할 정도로 쭉 눕혀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장이 아주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동급 모델과 비교해서도 아주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차박을 하기에 아주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공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GB70이 부분 변경을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오디오의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렉시콘이었는데 다른 제네시스 차량들과 맞춰서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갔죠.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운드 쇼룸이라고 해서 돌비 애트모스 체험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아마 이 옵션 꼭 넣으시게 될 겁니다. 거의 영화관 오디오 뺨싸리기 날릴 정도로 느낌 자체가 영화관 느낌이에요. 그냥 서라운드가 막 뒤에서 들렸다 앞에서 들렸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되게 다양한 OTT를 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OTT를 보면서 시간을 때워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오디오로 통해서 들으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음악은 뭐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것 말고 그냥 제 스마트폰 멜론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우디 차량들 몇 대 시승하면서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팝이나 가요보다는 교향악 같은 음악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오디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B70에 들어간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 세팅이 정말 좋습니다. 원몰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피아노 전주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카라의 퀸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조금 더 쿵쿵 울려주는 음악을 어떻게 재현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듣는 건데, 베오소닉이라고 해서 이퀄라이저 세팅 값에 따라서 두 곡 다 되게 잘 살려줘요. 나한테 맞는 이퀄라이저 값만 세팅을 하면은 내가 무슨 음악을 듣던 간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들으실 겁니다.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GB70에 들어간 뱅앤올룹슨 좋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모두 고개를 늘상 그렇듯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승 차량에 들어간 엔진이 V6 3.5L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저희가 시승했었던 G80, GB80 쿠페에 들어가 있던 엔진이기도 한데요. D세그먼트 SUV에 넣기에는 최근 추세에 따르면 좀 오버스펙의 엔진이긴 해요. 최근에 벤츠에서 출시한 GLC43AMG, 그것도 4기통 2.0L 엔진이 들어갑니다.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추세기 때문에 6기통 3L 이상대 엔진을 넣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6기통 엔진을 넣은 X3 M40 모델이 있긴 한데 조만간 신형 모델로 바뀔 차니까. 근데 신형 진짜 좀 그렇던데 디자인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SQ5가 있어요. 걔는 V6 3.0L 엔진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브랜드의 V6 3.0L보다 배기량이 훨씬 높아. 그래서 최고 출력이 380마력, 최대 토크가 54kg 포스 미터예요. 요즘 시대의 6기통의 고배기량 엔진이면요, 이거는 낭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낭만. 느낌은 어떻느냐 라고 하면은 말해 뭐예요. 부드럽죠. 거기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와의 매칭 역시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 세그먼트에 무려 V6의 3.5L에다가 과급 엔진을 넣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차들도 보면은 BMW는 M40이고 아우디는 SQ5잖아요. 고성능 모델이란 얘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살짝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컴포트 모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웅 하고 밟아볼게요. 가속 페달 꾹. 실제 가속으로 이어질 때까지 얼마의 딜레이가 있는지 보셨나요? 이거 제가 G80 세단에서는 조금 칭찬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딜레이가 살짝 뜨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도 난다. 그런데 제가 GB80 쿠페에 와서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
SUC를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길 원해서 이 차를 샀을 테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터보렉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서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나긋나긋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는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에 맞춰서 파워트레인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는요, 거짓말은 안 하고 과장은 조금만 보태서요,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부드러운 성향의 파워트레인으로서는 되게 적합한 세팅인데 고성능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파워트레인인 거죠. 드라이브 모드를 아예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포츠로 현재 변경을 해뒀고요. 일단은 엔진의 회전수가 2000rpm 이상으로 확 올라간 거 보셨죠? RPM을 되게 높은 곳에다가 유지를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터보렉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이런 거 같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가속 페달 한 번만 꾹 밟아볼게요. 가속 페달 꾹. 네, 아까 전에 비해서는 딜레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의 속도는 어떨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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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변속이 상당히 빠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 한 번만 또 꾹 밟아볼게요. 꾹.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RPM이 끝까지 올라가서 변속을 했을 때 미션 쪽에서 약간의 그 충격 같은 느낌을 전달을 해줘요. 한마디로 운전의 재미를 살려주기 위한 기믹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친구들, 예를 들어서 까이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레칼레라든가 그런 차량들에서 툭 하고 던져주는 그 충격에 비하면 되게 귀여운 충격이긴 한데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GB70을 내가 조금 더 고성능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포츠 모드로 다니셔야 되겠죠. 근데 회전수 유지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름은 무지하게 먹을 겁니다. 근데 뭐 낭만이잖아요. 예. 조금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GB70이라는 차에 굳이 V6 3.5L 과급 엔진까지 선택을 해야 될까? 직렬 4기통의 2.5L 터보 차량도 결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시승 차량 제가 제네시스 홈페이지 가가지고 대략 가격을 계산을 해봤는데 8천이에요. 8천. 한 60만 원인가 부족한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GB70을 사는데 굳이 V6 3.5를?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벽한 스포츠 머신으로서 이 차량을 접근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컴포트한 부분에 맞춰서 이 차량을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족도 자체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시속 90km로 주행할 때는 1500rpm 밑에서 계속 유지 중인 거 보이시죠? 약간 벤츠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약간만 과장 더 보태면은 전기차랑 비슷한 느낌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VH적으로 되게 좋아요. 평소에는 되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어떤 때에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맛을 보고 싶어, 그래도 조금 스포티하게 주행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법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주행 모드별로 했을 때 전자제어식 댐퍼에서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급하게 밟았는데 그에 대한 반응도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전부 다 포피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넣어준 형태로 제동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B80 쿠페에서도 봤었던 브레이크 모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모드를 일반적으로 놔두면은 조금 더 담력이 스무스하게 스포츠로 놔두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에이다스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HDA2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지시등 한 번만 점등하면은 스티어링 휠 제가 돌리는 거 아니죠? 이 차량이 알아서 돌린 겁니다.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갔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변경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 중앙 유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늘상 테스트하는 곳이죠. 지금 야간이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만 놔볼게요. 왼쪽 차선 지워졌고요. 오른쪽 차선도 제법 많이 지워졌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손 갖다 대자마자 경고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정전식 스티어링 휠 이번에 적용됐습니다. 지금 전방에 저보다 조금 느린 차량이 있으니까 감속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제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켰는데 차간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차선 변경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속은 조금 빠르게,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급하게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다스 작동되는 비프음이라고 하죠. 그 삑삑거리는 소리, 그게 몇 가지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차선에 차가 있는데 방향지 시등을, 원래 제네시스가 현대차랑 똑같은 비품을 공유해서 썼잖아요. 현대차랑 너무 같은 걸 쓰니까 제네시스 너네 브랜드만의 뭔가 철학이라든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해가지고 이번에 좀 일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준 것 같더라고요. 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러운 노면에 와봤습니다. 이 차량 풀옵션 사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변식 댐퍼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야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뷰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의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분명히 이 차의 승차감에 탄탄함이 묻어 있거든요. 저 기저 어딘가에는 탄탄함이 있어. 근데 운전자가 느껴지는 승차감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여기도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따따. 제가 봤을 때 이거 댐퍼에서 되게 부드럽게 잡아내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싱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부싱이 대부분 고무로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암만 충격 완화를 해주는 부품이라고는 해도 센 고무는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액체를 좀 넣었다고 하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프리미엄 D세그먼트 SUV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유럽산 SUV들 있잖아요. 되게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충격 되게 크게 올라왔던데 저기 GLC로 넘어갔을 때 그 충격이 진짜 말도 못하게 컸거든요. 얘로 넘어갈 때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안 탄탄하고 전달할 걸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맨홀 뚜껑 잘 느껴지고, 살짝 파인 부분 잘 느껴지고, 과속 방지턱 좋고 부드럽고. 드러운 노면에 있는 과속 방지턱들이요, 대부분 그 노란색, 흰색 빗금 안 그어진 것들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야간이잖아요. 프리뷰로 과속 방지턱인 것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가로등 밝은 데에선 이것보다 승차감 더 부드럽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승차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댐퍼의 영향이 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하게 좀 긴장되게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뀌자마자 딱 대번에 느껴져요. 노면에 있는 잔진동을 훨씬 더 운전자한테 많이 전달을 합니다. 확실해요. 지금 아까 전보다 승차감이 많이 탄탄해졌어요. 그래도 GLC나 XC60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체감상 거의 유럽산 DSUV의 승차감에 맞먹을 정도로 탄탄하게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승차감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댐퍼 조절을 통해서 바꾸는 건데도 이렇게 되게 극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승차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D세그먼트 SUV를 생각해보면요, 승차감적으로 가장 좋은 느낌을 보여줬던 차는 링컨 노틸러스였어요. 말씀드렸죠, 거의 제네시스 G80급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SUV라고. 반대로 되게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도 확보한 차량을 생각해보면은 뭐 벤츠의 GLC, 볼보 XC60 이런 차량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되게 완충작용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노틸러스랑 GLC랑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주 그 정도의 성향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대략 그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 차예요. 하체 세팅은 정말 칭찬해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이에요. 제가 올라타고 있는 노면이 거친 노면인데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아주 조금 있고요.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도 어느 정도 있어요. 승차감이
워낙 괜찮은데 불구하고 의외로 저런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넘어온다는 거는 의외의 부분이긴 하네요. 아니면 지금 밤이라서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회전 반경은 크네. GLC 여기 되게 가뿐하게 넘어갔는데 회전 반경은 좀 크네요. 지금까지 드론 노면에서 그 정도로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60km 과속방지턱, 오, 되게 얕은 과속방지턱이어서 G80 같은 차로 지나갔을 때는 거의 승차감을 지워버리는 정도였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기저에는 분명히 탄탄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데 과속방지턱이 있긴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정도? 시속 60km입니다. 여기는 조금 높은 과속방지턱 괜찮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은데 K 과속방지턱에서 이 담금질이 된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GB70을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은 무조건 넣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에 21인치짜리 휠이 달려져 있어요. 휠의 크기가 되게 크고 편평비가 되게 낮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준다는 거. 파워트레인을 V6 3.5를 가는 게 맞을까요? 어쩔까요? 막 하면서 약간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완전 봉인해제가 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프리미엄 D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좋고 가장 기능적입니다. 코너링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야간이라서 제가 맨날 가서 차 돌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돌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존경하는 한상기 기자님, 한상기 기자님께서 항상 코너링 테스트하는 한상기 코너, 거기에서 오늘 한 번만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요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 코너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떨어치면서 돌았는데 저것보다 훨씬 더 여유 마진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여기는 그래도 제가 좀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아주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높여서 코너를 돌아봤는데요. 승차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기반에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탄함을 기반에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스포츠로 두지도 않았어요. 컴포트 모드로 돌았는데도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게 안정적인 코너링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제 늦은 밤까지 시승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낼지 대략적으로 다 정해놨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찍을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 제가 타왔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프리미엄 D세그먼트 SUV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차종을 사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GB70 살 것 같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5L 터보를 시승해 보고 나서 이 차에서 완전 반한 부분은 하체 세팅이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으면서 가변형 댐퍼를 넣었는데 스포츠성과 편안함을 되게 두루두루 잘 잡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산차의 장점이 뭐예요? 옵션 아니에요, 옵션. D세그먼트 2열에 통풍 시트 달려져 있고 16개의 빵빵한 뱅앤올룹슨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해주고, 사실 이번에 GB70이 부분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조금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이면은 왜 국산차를 사느냐, 수입차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수입차를 사지. 실제로 이 시승 차량의 가격은 8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상품성이면은 국산차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의사양, 승차감, 하체 세팅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의 시선, 남의 이목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사회에서는
같은 값이면은 그래도 국산차 브랜드보다는 수입차 브랜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무조건 내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하지는 마시고요.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